모두가 사업가가 될 수 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남들이 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4년 남았다. 4년 내에 유니콘, 데카콘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다. 결국에는 에이슬립의 누군가가 아니라 각자가 수십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블럼 솔버가 돼야 된다. 당연한 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제 삶의 큰 행복이고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무너뜨리고 혁신을 이끌어냈을 때 그때 오는 보람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에이슬립 리더 이동원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마이크로부터 수면을 측정해서 사용자의 수면을 진단하고 진단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에이슬립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LG전자, KB헬스케어, 삼성생명, 필립스와 같은 국내외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저희만의 서비스인 슬립 루틴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설립 3년 동안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 1,000억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0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0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가 궁금하지, 이 0을 왼쪽에 더하고 오른쪽에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 근원지가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었고요. 20살 되자마자 가외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계속 돈 벌어서 혼자 인도를 갔다 와서 0이라는 게 왜 수학적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괴리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세워보자가 제 꿈이었어요. 강원도 홍천에 제가 학교를 지으려고 보니까 2,000억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IR을 했어요. 교육이 하우 중심이 아니라 와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하우는 경험으로부터 쌓아나간다. 그때 투자자분들이 했던 얘기가 나이도 뭐 짧고 경험도 없는데 너가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냐, 빌 게이츠가 와도 못하는데. 크게 망했습니다. 필요했던 게 명성이랑 돈이었어요. 어떻게 사회에 임팩트를 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업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변호사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첫 번째로 하게 됐었는데요. 20, 30대 대상으로 낮은 가격으로 가볍게 지식인처럼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로스쿨 패스를 하신 분들 중에서 좋은 로펌을 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3개월 만에 10만 명 이상은 다운로드 받고 접속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책임도 담보하고 있거든요. 제3자의 개입으로부터 비용을 낮추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졌을 때 함께 뚫어나갈 동료의 필요성을 좀 크게 느꼈던 것 같고요. 사업이라는 게 저와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거시적인 환경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좀 하게 되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좋은 기업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을 좀 가지게 됐어요.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서 창업타관학교라고 불리는 드레이퍼 유니버시티에 잠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3-4번 정도를 회사를 엑시스를 하셨고, 또 5번째 아이디어로 체육관 공유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멘토로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써니베일에 있는 체육관에서 몇 시에 농구 게임 할 사람 8명이 모인다라고 하면 8분의 1을 하는 게 첫 번째 컨셉이었고요. 대표님 따라다니면서 영업을 좀 같이 했었어요. 저는 항상 사업 아이디어 낼 때 혼자 책상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은 고객 앞에 가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최고의 사업 전략은 현장을 가는 거다라는 것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출시 3-4개월밖에 안 됐는데 40만 MAU까지 확보하면서 나이키에 인수되었습니다. 구성원들 몇 명 안 됐어요. 6명, 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서 시장을 혁신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구나. 성공하는 기업들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을 수 있는 동료의 확보와 고객에게 직접 목소리를 듣는 그런 현장 경험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구나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일을 해보고 싶다. 좋은 팀을 어떻게 꾸릴까? 그리고 제가 기술 창업에 대한 갈망을 좀 그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기술을 배워봐야겠다. 같이 공동 창업할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 또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가장 사업을 하기 좋았던 분야가 어딘가를 고민했을 때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교수님을 좀 설득했던 것 같아요. 연구적으로 최고가 되셨는데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
됐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공동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현장이 중요한데 뉴스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배터리가 터졌다, 4천억의 손실이 나왔다, 인공지능으로 배터리 분량을 잡아보자라는 비즈니스를 해보게 되었고요. 제조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배터리를 충전 방전을 3번 정도만 하면 배터리의 수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할 수 있고요. 논문으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해볼 만한 접근이잖아요. 기술은 엄청 특별해. 그러니까 너네들이 써야 돼. 그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 폭발이라는 거는 어느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 따라서 오사용을 할 수도 있고 과충전을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원인만 푼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도입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딜리버리가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당장 풀기는 어렵다. 오랫동안 풀어질 문제는 맞으나 전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를 해야 되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보거든요. 석사를 졸업해 갈 때쯤에 나오게 됐고요. 매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 가서 3, 4일 동안 제가 재밌는 분야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분야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제 뇌피셜을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슬립테크라는 영역이었고요.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봤습니다. 대표님들을 다 만났어요. 모든 기업을 리스트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슬립테크 기업을 만들어보자 라는 좀 꿈을 가지고 돌아와서요. 좋은 잠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수면을 정량화할 수 있을까, 일단 수면 검사하는 기기들을 다 구매하고 기존 방법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가를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일단은 쓰기 편해야 된다. 뭐 별도의 기기를 착용하고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스마트폰만으로 수면을 진단할 수 있게 되면 체중이나 키를 아는 것처럼 수면을 아는 시대가 올 거다. 수면을 알게 됐을 때 수면을 변화시키는 기업들을 연계시켜 나가자 라는 플랜을 좀 세우게 됐었고요.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들 중에서 저희 마이크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수면 중에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게 첫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몸의 움직임도 포함되어 있고요. 숨소리도 미세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이 사운드를 봤을 때는 판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데이터만 있다면 AI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병원을 한 70개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진료 신청을 하고요. 저 불면증이 있습니다. 코골이가 너무 심합니다. 3분의 짧은 진료 시간대, 저는 사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런 기업을 꿈꾸고 있고요. 그럼 이 잠을 정량화하는 기술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좀 제공해달라. 대부분 문전박대를 다 당했어요. 들어주는 시간을 늘려보자가 제 KPI였던 것 같아요. 진료도 받으러 가고 정부 통해서도 연락하고 데이터 주세요 제발. 데이터만 있으면 저희 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두드리다 보니까 극도로 집요하다. 데이터는 줘보자. 흥락해 주셨던 병원이 이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었고요.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람이 수면 검사를 받고 있을 때 사운드를 같이 모았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 데이터와 의사의 정답을 모아나가는 시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결과를 봤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착용 기기들보다 잘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 데이터를 의학 전문가분들께 보여주니까 혁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사운드로 수면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좀 판도가 열리겠구나, 기술적으로는 되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도 지속할 수 없다면 예쁜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수면을 데이터화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체중이 70kg예요 알려주는 게 처음에는 의미가 있어요. 변화시켜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이 믿을 수 있게 만든 수면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을 초기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갔습니다. 어떠한 앱에서도 마이크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데이터를 저희 서버로 보내주시면요, 비식별화를 잘 해서 수면 결과를 분석합니다.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얕은 수면인지 깊은 수면인지, 수면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00개 이상의 팀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깨어날 때 TV 켜주고 수면 결과 보여주자라고 설득했던 것 같고요. 에어컨이 알아서 사용자의 수면에 의해서 온도를 바꿔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결국에는 그런 세일즈가 먹히면서 현재는 10개 이상의 도메인에서
LG전자, KB헬스케어, 삼성생명, 필립스와 같은 국내외 기업들이 에이슬립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아닙니다. 슬립 애저 서비스라는 수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영역들이 결합될 수 있다 라는 꿈을 가지고 계속 기업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인간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앞으로 이 수면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믿어요. 24시간 중에 8시간을 책임지는 데이터잖아요. 체중 아는 것처럼, 키 아는 것처럼 결국 이 수면 데이터라는 게 바이탈해질 거다. 잘 자기 위한 고민을 하는 기업들은 많아질 거고요. 수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서 토탈 케어를 하겠다. 그런 게 저희의 다음 스텝인 것 같습니다. 유복하게 살아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 이제 사업적인 일로 해외에 가셨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그냥 모든 거의 기폭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쟁취해내야 된다. 절박함, 혼자 살아야 된다. 강박을 좀 크게 가지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사회의 반항심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게 됐고, 돈을 많이 벌자라는 창업의 목적에서 저만 믿으면 된다 였는데요. 그 믿음이 계속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구성원들, 관계의 중요성을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제 삶의 큰 행복이고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무너뜨리고 혁신을 이끌어냈을 때 그때 오는 보람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구성원들께 항상 얘기해요. 모두가 사업가가 될 수 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남들이 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함께하는 에이슬립 구성원분들께도 4년 남았다. 4년 내에 유니콘, 데카콘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다. 함께 스파르타 300처럼 문제를 정의하고 깊게 들어가며 실패해 나가는 여정을 밟아 나가면서 결국에는 에이슬립의 누군가가 아니라 각자가 수십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블럼 솔버가 돼야 된다. 에이슬립 마피아라는 생태계를 꾸려보는 게 지금 가장 큰 욕구가 됐습니다. 수면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기업가, 이동원으로서 프로블럼 솔빙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100개, 1000개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가 정신이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보자 라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